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념을 문제 적용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보신 것과 같이 미래사회사상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어느덧 여러분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들 함께 힘내시자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 준비하시면 될지 체크 먼저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오늘 테마 16으로 넘어왔고요. 128쪽부터 135쪽 모두 다 1시간 동안 소화합니다. 자, 이 내용에 관해서 수능특강 교재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거나 선생님 강의를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의 강의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28강에서 미래사회사상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뭔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칠판에 필기하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중에서요, 이제 선생님 판서하면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미래사회 사상에 관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떤 주제를 잡아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부담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이 개요 정도는 한번 잡아둡시다. 미래사회 사상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보화와 관련돼서, 그리고 두 번째 민주화, 세 번째 다원화, 이 세 주제가 미래 사회 사상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라고 하는 점은 기본에 잡아 두시고요. 이 중에서 정보화와 민주화를 다 읽어보시고 나면은요, 주로 아고라와 판옵티콘에 관한 정보화 시대 그리고 민주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좀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다원화와 관련돼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 사회 사상에 있어서 지향해야 되고 뭔가 문제적인 숙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걸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집단주의, 차별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남아있는 위협, 그리고 또 하나 공생적인 삶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 사상에 있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 교과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개요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같이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복지주의, 그리고 개방주의, 또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사회 사상에 관해선 이 정도 개요를 짜시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 라고 확인해 두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한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핵심 개념 잡기 미래사회 사상에 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선생님 존 롤스 문제가 매해 나오던데요, 최근에. 그런데 저 걔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걔를 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제 중에 사회 정의에 관한 주제가 나온 거죠. 거기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특강에서 워낙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의미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문제와 직결이 될 텐데,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랐어요.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와 금전을 분배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를 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인 기본 가치를 잘 분배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원칙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의 정의와 그 분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과 그것을 통해서 합의해서 도달한 정의 원칙 두 가지가 도출되죠. 두 개 말했어요. 전제 조건, 그리고 그 결론, 그 두 가지. 그걸 한번 선생님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갈게요.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전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해볼게요. 원초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구성원들이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여기에 더 자세히 들어가요. 존 롤스가 설명하는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얘기하는 자연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순히 가상의 상황입니다. 가상. 다시 말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하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자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2번 선생님 강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지의 배일을 썼다 함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적인 여건이나 혹은 조건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회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들.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학력이 어느 정도냐, 재산이 어느 정도냐, 능력 혹은 뭐 내 지능이 어느 정도냐 등등등은 앞으로 내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걔를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무지의 배일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무의지의 배일을 쓴 원초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걔가 맥시민의 원칙을 도입을 한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맥시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할 때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느냐, 내가 최소의 그런 손해를 볼 것을 최대로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베팅하고서는 많은 걸 가져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자꾸 부러지네요. 위험을 최소화시킬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시민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풀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원초적인 가상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여건, 여기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2번 갑니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합의하에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자유의 원칙입니다. 기본권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기본권적 자유를 제한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절대 틀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유주의의 노선이 첫 번째 우선이고요. 두 번째 노선이 차등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차등이라고 말하는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차등의 원칙인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죠. 자, 여기다가 보태보면은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겠죠. 누군가는 굉장히 외모가 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학자는 뭐라고 보냐면요, 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운이라고 보는 거고 우연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이나 우연적인 요소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연적이고 운에 관련된 요소에 관해서 선천적으로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그런 오히려 차등적인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다 로 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효율성이 저하된다라는 점,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혹은 여기에서 가상적인 상황 자체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등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구도가 있어요. 어떤 구도냐? 존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그런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되죠? 그 어떤 최소의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존 롤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최소가 희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러한 최소의 당신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희생을 각오할 것인가? 인간들은 그러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 그게 자연적이다. 그래서 타인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 혹은 행복을 빼앗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존 롤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존 롤스에 관한 이론을 알아두실 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를 쓴다라고 하는 전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자면 사회적 여건이나 재능을 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의 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차별받을 원인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전개된 정의 원칙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론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노선을 기본으로 깔고 가되 여기에 평등주의의 노선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가 미래 사회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과 존 롤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크게 적어봐 드렸어요. 그럼 이 중에서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건 뭘까? 당연히 존 롤스의 정의론 문제겠죠. 오늘 얘네들만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존 롤스 문제 두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문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5년도부터 존 롤스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고마워요. 롤스의 정의 원칙이다라고 발문에 아예 써줬어요. 이때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억, 니은에다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둘째,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두 가지 노선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 원칙 두 가지로 옳지 않은 거, 이걸 물어보고 있죠. 1번, 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자유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기본권적 자유에 있어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나의 기억은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니까 차등인데 그게 오히려 정의롭다. 맞죠? 롤스에 따르면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원초적인 입장에서 가와 나에 동의한다. 합리적인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 동의하고 합의를 이룬다. 4번, 기억에 의하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러한 차등의 원리에 의하자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다.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니은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있어서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자, 조심하실 부분이 결과에 있어서의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결과의 평등. 자, 이건 어때요? 사회주의 노선에서 얘기하는 평등이나 분배 정책이에요. 하지만 존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선에 있어서의 분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존 롤스를 얘기할 때 이러한 사회주의 노선에 관련된 오답지도 잘 나옵니다. 틀린 거는 5번입니다. 됐어요? 처음에 문제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 지금 합리적인 당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서 요거 하나 꼭 덧붙여 드리려고요. 잠깐 이론 쓴 거 잠깐 옆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원초적인 상황에서 무지의 배를 쓴다라고 했는데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라는 점. 선생님 강의 스킵하지 말고 여기도 다 들어야 돼요.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어요. 이 구성원들은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당사자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혹시 이 부분 뛰어넘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05학년도 문제 됐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아이디어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09년으로 가는데요. A번과 B번 동양사상이 접목이 됐어요. 문제 잘 만든 것 같은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정의에 관해서 나번 존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갑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모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의한 분배 원칙이다. 사회적 위치를 모른다. 무지의 배를 썼으니까.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 맞죠? 1번 맞네요. 2번. 합의와 상관없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만 해요. 틀렸어요. 모든 구성원들의 생산분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원칙이다. 분배액이 나왔죠. 동등하게 n분의 1 하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존 롤스는 자유주의자예요. 4번. 자신이 가장 공공한 처질 가능성을 배제하냐? 아니죠. 아까 맥시민의 원리 왜 얘기해드렸어요? 내가 가장 위험한 처지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 5번. 현실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선택한 분배 원칙이다. 뭐가 틀렸어요? 현실 사회가 아니다.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순히 가상의 상황이에요. 틀린 요소를 싸그리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답만 하지 말고 2, 3, 4, 5번 왜 틀렸는지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10학년도 다음 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할 분배 원칙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더니 어떤 사상가가 사회적 지위 모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존 롤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 A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존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존 롤스의 원칙의 전제까지 샅샅이 알아라, 샅샅이 알아라 라고 하면서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걸 고려했기 때문에 맥시민의 원칙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쓰이고 있죠. 2번. 자기 이익에 따르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호혜적 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호혜적. 서로 양보. 내 이익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 당연히 틀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 자기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서로 이타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합의가 필요 없어요. 양보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전제 조건으로 틀렸어요. 3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누구나 공정하다고 정의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택하는 거죠. 라는 게 3번이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필요에 따른 분배, 사회주의. 4, 5번 틀렸죠? 틀렸다고 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존 롤스 문제가 나올 때 오답지로 공리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죠. 알아두시면서 전제 상황을 샅샅이 다 알아놓을 것. 정답 3번. 그럼 존 롤스 문제 최심판 마지막으로 보고 교재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가상편지다. 추론할 수 있는 사상가의 입장이 뭐냐. 내 정의 원칙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내 정의 원칙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 제거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아까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것을 통해서 발생된 사회적인 여건은 운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조건은 원초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럼 옳은 거 골라봅니다. 세련돼졌죠? 짧고 압축적으로 가요. 원초적 입장의 인간을 상호 협동하는 이타적 존재. 틀렸죠? 상호 협동, 이타적 안 된다고요. 상호 무관심, 이기적 존재. 2번.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의 제한을 긍정한다. 이 사람이 차등의 원칙으로 가긴 하지만 기본권적 자유는 절대 평등하게 보장해 줘야만 돼요. 각자의 필요에 따른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죠. 틀렸습니다. 4번.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공정성은 이러한 전제를 필요로 해서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옳다라고 합의할 거니까 라는 거 아까 2018년도 문제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5번.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의 존재함을 인정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 사람이 얘기해 나가고 있는 이론들에서 나오는 결론까지 가보면 정의의 원칙, 정의로운 사회, 그것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서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꽤 많이 풀어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존 롤스를 대비하는 친구들 있으시다면 요즘 한번 봐둡시다. 2005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것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롤스의 정의론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 사상이죠. 그것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많이 제시가 됐었죠. 자, 요 점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내용 절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잘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깡하게 콕 가장 많이 나온 정의론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문제를 푸실 때요.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전제라고 하는 점은요.
바로 롤스의 정의 원칙으로 합의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원초적인 상황과 그리고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의외로 여기에서 문제가 잘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존 롤스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하니까 또 어렵나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적인, 즉 이기적,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는 인간들이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을 쓰고, 그렇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정의 원칙으로 가면 첫 번째가 평등한 자의 원칙,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오답지로 잘 만들어내는 요소가 존 롤스는 가장 우선에는 자유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적인 자유를 분명히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노선을 우선으로 하면서 평등주의를 조화시키려고 한 그의 노력이 보인 거지요. 이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문제 갔는데요. 은근히 얘가 선택지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분배 원칙이 아무리 평등이다, 차등이다 이런 말 간다고 할지라도 꼭 유념해야 될 거. 자,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공리주의, 분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평등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배하는 게 평등한 거냐? 이렇게요. 평등한 거냐? 정의로운 거냐?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의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말하면 틀리죠. 두 번째, 필요에 의한 분배다.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존 롤스 할 때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쓸 게 바로 절대적 평등 따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쓰겠습니다. 공리주의적인 아이디어,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선택지로 나오면 조심해서 봐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존 롤스 문제 푸실 때 기본 전제, 그가 생각하는 자유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 분배라고 하는 것을 오답지로 잘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거 짚어드렸어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존 롤스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와요.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서양 사상가가 쓴 책의 목차다. 이로 미뤄볼 때 그의 주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무지의 배의를 쓴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죠? 합리적이면서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자유, 그러나 각기 다른 결과.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차등의 원칙이 정의롭다. 그래서 우연한 결과물에 대한 분배의 문제. 우연한 결과물,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과 같은 것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의 두 원칙 있고요. 자,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존 롤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기억번. 사람들은 위험 기피자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 아, 이 말 참 압축을 잘했죠. 위험 기피자 입장.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걸고 많이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험을 최소로 할 만한 선택. 즉, 내가 이 무지의 배를 쓴 가상의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장 그런 불리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위험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선택을 하는 맥시민의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고요. 공리주의는 사회 이익의 총량만을 고려한다. 이 서술에서 이러면 약간 얼핏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존 롤스가 봤을 때 공리주의는 사회 이익의 총량만을 고집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추구한다. 근데 그걸 위해서 최소의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비판한다. 라는 의미에서 니은이 맞다. 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번, 절차만 공정하다면 불평등한 차등의 원칙으로 가잖아요. 차등의 원칙도 수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지금까지 다 맞는 설명이 되는데 리을을 보니까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얘가 틀린 거죠. 개인의 능력, 재능이라고 하는 건 운이에요. 우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그 결과에 그 어떤 그 불합리한 요소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죠. 맞죠? 그래서 이런 능력에 의한 것들은 재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럼 다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랑 선생님이 짚어드리는 거랑 했을 때 괜찮죠? 그럼 요거 변형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이 쉽게 가는데요. 옳지 않은 걸 보래요. 그래서 기역부터 쭉 비읍까지 요소가 있는데 기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맞죠? 존 론스 자유주의가 우선이에요. 니은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의의 원리를 선택한다. 위험 기피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맞았고요. 3, 4번 가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전제하고 시작한다. 맞고. 미음에는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해당이 된다. 맞아요. 그럼 5번. 비읍은 결과의 평등을 말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존 론스는 자유주의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절대라고 하는 노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5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론스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남은 수능 실전 문제랑 고득점 문제에서는 존 론스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재 문제,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1번.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미래 사회 사상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정보화라 그랬죠. 그랬을 때 아고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판옵티콘이나 빅브라더의 출현이 예고됩니다. 라고 하는 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얘는요. 117페이지에 8번, 119페이지에 3번, 또 117페이지에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정보화와 관련돼서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갑은 통치자에게 강력한 통치수단이 제공될 것이라고 통치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직접 민주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통치자에게 이렇게 권한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아니잖아요. 기역번 빼줘야 되죠. 니은번으로 가면 을은 오히려 파놉티콘과 같은 감옥,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대 권력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감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니은은 맞죠. 디귿번 가볼까요? 모두가 다 유권자의 힘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접 민주정치로의 긍정적 전망하지만 을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죠. 틀렸죠. 리을번. 갑과 을의 주장으로 밀어볼 때 정보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될 것이다. 얘는 포괄적으로 맞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무엇인가가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정보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더 긍정적으로 그 점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전망에 대처하던가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2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라면서 나번에 흑인,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 등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개개인들은 도덕적이야. 도덕적인 개인.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도덕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니부어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한테 호소하지 말고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를 개선해라. 이게 정답이죠. 1번. 사회윤리보다는 개인윤리 필요하다. 아니라고. 사회윤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2번.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아, 이게 아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잖아요. 니부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면. 3번.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이 이렇게 되고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최소한 되면 안 되죠.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5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다고 연민과 공감을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제도를 통해서 고쳐주자는 거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맞죠? 네. 그럼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보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다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뭐 말하는 걸까? 다원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정보화 얘기했고 이제는 다원화를 말하고 있어요. 다원화에 대해서 나, 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3번으로 넘어가죠. 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필자가 강조할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까 가가 다원화를 얘기하고 있었죠? 다원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겠어요? 당연히 관용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3번 됐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이 윅을 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때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가 박스 조그만 거였잖아요. 거기다 이걸 써준다는 거예요. 다원화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원화는 자유경쟁을 활성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써준다면 보세요. 1번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4, 5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분배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금 경제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원화라고 하는 문화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5번을 보면 개인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보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율성과 독창성을 더 보장해주면 더 다원화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다원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글이니까 얘도 맞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선택지 다시 가볼까요? 3번 개인의 능력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한다. 얘도 영딴 얘기인 게 존 롤스와 같은 이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언뜻. 그쵸? 그리고 2번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아무리 다원화 시대에 좋은 점이 있겠지만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해야 돼.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죠? 됐죠? 자, 그러면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지은이가 강조할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적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옛 선인들은 이랬대요. 근데 성형외과 가서 얼굴 고치고 있고요. 명품 쇼핑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에서 학력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전도 현상이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치전도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해라. 이게 정답이네요. 디귿 리을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삶의 목표 설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해라. 객관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물질적인 것에 눈먼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성적인 타산성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정신적인 가치를 이걸 통해서 찾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맞죠?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사회의 특징의 사례들인데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뉴에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개념 선생님이 순강에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교양의 정보물에다가 오락물을 혼합한 인포테인먼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얘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다원화에서 얘기 나오는 거죠. 요거는 좀 새롭긴 하지만 중요한 거였잖아요. 다원화 할 때 나오는 주제들로서. 그러면 다원화에 대한 것으로 맞는 거 고르면 되는 거네요. 선택지 한번 볼까요? 다양한 가치나 양상을 인정한다? 이게 다원화죠.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정치, 합리적 비판 정신에 의해서 제도 변화, 이성과 객관성 유지해라, 사회 개선 도구로 이성을 신뢰해라. 다 아니죠. 다원화는 1번 밖에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5가지 요소 볼게요. 기억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자유래요. 이거는 소극적 자유라고 우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니은은 국가에게 그들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대요. 적극적 자유입니다. 이거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쓰고 갈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 인타라망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디귿번, 1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미음번, 타인에게 해를 끼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미음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들에 관해서 선택지가 뭔가 각각 서술을 해줄 텐데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금방 풀리겠죠. 바로 선택지로 갈게요. 자, 1번 기억을 소극적인 자유로 한다. 맞고 2번 니은은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큰 정부였죠. 맞네요. 3번 볼까요? 디귿은 인간 존재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의 연결망, 그물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보니까 맞고요. 4번 리을을 자유의 역설이라고 한다. 아까 자유의 역설이라고 선생님 언급 드렸고요.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 5번을 한번 보죠. 5번 보니까 미음이 반영된 정책을 자유주의자들은 지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5번은 뭐냐면요. 자유의 제한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극히 꺼려 하겠죠.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도덕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윤리사상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강조하는 사고 유형이 뭐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도덕 공동체 형성을 하려면 배려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지문이 말해주고 있네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배려하라고.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수능 실전 문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득점 문제 4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자유에 대한 가불병의 주장인데 읽고 답해봐라. 자, 갑을 보시니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나 혹은 타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나의 행동을 간섭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 1번.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내게 영향을 미친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성 그리고 나의 목적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는 자유는 벌린이 얘기하는 적극적인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번 가겠습니다. 행복의 증진을 삶의 원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고 가면서 자, 타인에 대해서 그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에게 그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 문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지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맥락만 알고 문제 풀이에 적용하시는 것이 맞겠어요. 선택지 한번 볼까요? 갑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대립적 관계에 있다. 왜 그럴까요? 국가 권력이 있으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입하니까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겠죠. 을과 병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을 필요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맞지 않는 연결이죠. 자, 이건 당연히 빼줘야 되고, 병은 갑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갑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길게 서술하면서요. 소극적 자유를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디귿번 같은 경우에 국가 권력을 필요악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만 주의해서 잘 해결해 내시면은 문제에서 니은과 리을번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갑을병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의 입법에 대해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지금 얘기를 쭉 읽어보면요. 학생들이 너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제한하는 국가에 조속한 입법.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무거운 가방 안 메고 다니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구예요? 갑 아니면 병일 거예요. 을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찬성할 거고요. 그래서 갑과 병 중에 그 근거만 제대로 찾아내시면 돼요. 선택지 볼까요? 갑은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잖아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을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빼줘요. 병번. 학생들의 책가방 착용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그런 걸 매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냐 라는 이유로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5번 정답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제사람 심기 그리고 승자가 전림품을 독식하는 역관제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보고 있어요. 어떠한 뭐 정당이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그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지 볼까요? 자, 끝에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선택지를 보시는 데 있어서 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야.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지지자와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래서 내 정당의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국민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이 말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얘기했죠? 맹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맹자의 여민통락 정신의 계승이라고 하는 거. 니네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국민 전체를 생각해. 그들에게 즐거움을 줘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동사화에서 뭘 얘기하죠? 능력 있는 사람, 덕을 갖춘 사람에게 자리를 주어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비판할 수 있겠죠. 니은 리을이 정답이고요.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해결이 아니고 한비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국강병 정책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다음에 갑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꿈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갑이 하고 있는 말이 길지만 줄여볼게요.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실을 보고 현실을 저당 잡히지 않고 그걸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래요? 찾아볼까요? 야, 어떻게 지금 현실만 보니 미래도 봐라. 야, 네가 현실 좋아한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 좋아하는 생각도 좀 버려라. 공동체 의식 말은 좋지만 이 친구한테 해줄 직접적 조언은 아니에요. 1번, 인간은 단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자연관을 얘기하나요? 아니죠. 정답, 기억, 니은 찾아주시면 되죠. 자, 오늘 문제들 깔끔하게 잘 풀리셨죠?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전통윤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뵐게요.